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안해지기도 하고 또 긴장이 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.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떤 걱정이 또 들고 또 불안해지고 하는 것과 범불안장애 환자분들이 느끼는 그런 걱정, 불안은 좀 구별이 되겠는데요. 그런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과 걱정은 어떠한 그 상황과 그런 시간적인 요소가 작용을 한다면, 이 범불안 장애는 그러한 그 상황이 오랫동안 좀 지속이 된다는 것이고, 대개는 우리가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 그러고요. 또 그런 걱정, 불안들이 스트레스하고는 또 관계없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. 그러나 본인은 이게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거에도 걱정이 많고 불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범불안 장애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제 우리가 보통 신경쇠약, 과거에 얘기하는 신경쇠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너지가 이제 한마디로 소진이 되는 상태죠. 그래서 이 불안장애 환자분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불안 때문에 이 에너지가 소진이 돼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이제 신경쇠약이라고 얘기하고, 오히려 신경쇠약은 좀 우울증하고도 좀 더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오히려 범불안증 환자분들은 많은 경우 계속해서 각성 상태에 있다,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.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이제 범불안 장애는 또 스위치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, 우리가 밤이 되면 스위치를 이제 해가 지면 스위치를 켜고 또 이제 자기 전에 스위치를 끄거나 혹은 이제 아침에 해가 뜨면 스위치를 꺼야 되는데, 이 범불안 장애 환자분들은 한번 스위치가 켜진 게 점처럼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는 상태예요. 그러니까 계속해서 과각성 상태, 많은 일에 계속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상태, 이런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크게 이제 범불안 장애는 생물학적인 원인과 심리사회적인 요인으로 좀 나눌 수 있겠습니다. 범불안 장애의 생물학적인 요인으로는 또한 뇌의 어떤 신경전달 체계의 기능 이상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. 특히 가바벤조에다제핀이라는 그런 복합제, 또 세로토닌, 또 더 나아가서 노아드레날린, 그런 신경전달 체계에서 좀 기능 이상이 생겨서 이런 범불안 장애가 오지 않는가라고 여겨지고 있고, 그래서 이런 가바, 세로토닌, 노아드레날린 계열의 약물들이 범불안 장애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걸 봐서는 이런 신경전달 물질 체계와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. 심리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크게 인지 행동적인 원인 혹은 또 정신분석학적인 요인,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, 이제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내가 좀 왜곡해서 받아들인다든가, 그런 부정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는 그런 경향, 또 어떠한 사고의 경직성, 이런 것들이 범불안 장애 환자분의 인지 행동적인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고, 또 정신분석학적 요인으로는 이제 프로이드의 이론으로서 해결되지 않은 불안이 계속해서 환자로 하여금 고통받게 한다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. 범불안 장애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또 심리, 사회적인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중에서 이제 인지 행동 이론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. 예를 들면 어떤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선택적으로만 내가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내과에 어떤 환자분이 진료를 받으러 가서 뭐 속이 좀 쓰려서 내과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는 과정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뭐
단순한 위험일 수도 있지만은 뭐 더 심한 경우에는 위암일 수도 있습니다. 라는 얘기를 설령 했다고 쳐봅시다. 예를 들면 속이 쓰려서 내과에 갔는데 내과 의사 선생님이 이게 뭐 단순한 위험일 수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심각한 위암일 수도 있다. 그러니까 내시경을 한번 해보십시다.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 범불안장애 환자분들은 그런 가능성이 많은 확률이 높은 그냥 제일 흔한 위험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아주 심각한 그런 부정적인 사건에 있어서 제일 안 좋은 위암이 내가 혹시 생겨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고요.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왜곡을 이제 나타나기도 하는데, 예를 들면 어떤 한 가지 사건을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를 못하고 이것이 그 안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고 어떤 다른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인이 있고 하는 그런 식으로 좀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또 더 나아가서 이런 범불안장애 환자분들이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부정확하고 부적절하게 인식하고 그걸 해석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. 대개 이제 범불안 장애는 청소년기 후반, 성인 초기에 제일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진단 자체는 중년기에 제일 많이 진단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 이유가 범불안 장애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는 그런 대로 소위 적응해서 살아나가기 때문에 또 어떠한 심각한 우울증이라든가 알코올 남용과 같은 그런 물질 남용 혹은 심각한 불면증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병원 정신과를 잘 찾지 않기 때문에 진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. 또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불안장애 환자분들이 발병한 첫 12개월, 1년 내에 정신과를 찾아서 진단받고 치료하는 경우는 불과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. 나머지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5년 이상, 10년 이상 고통받다가 병원을 찾고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. 우리가 이제 물론 어떤 애들 중에 이제 좀 불안해하고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발달 과정에서.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잘 이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부모들이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. 즉 우리가 이제 영어로 optimal frustration 혹은 뭐 우리말로 적절한 좌절 뭐 이런 말이 있고요. 또 뭐든지 적절한 불안 또 적절한 어떤 그런 스트레스는 그 아이가 정신 건강을 잘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요소다. 즉 무슨 말이냐? 여러분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맞으시잖아요. 백신이라는 것이 결국은 약화된 그 어떤 바이러스 혹은 관련된 그런 유전자 를 우리가 투여함으로써 인체로 하여금 항체 면역력을 갖게 하는 그런 방법이지 않습니까?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아이들도 너무 그런 스트레스 없이 속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?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는 것보다는 좀 적절하게 비바람을 좀 맞는 것도 필요하다. 그렇다고 너무 극심한 태풍을 맞게끔 방치하면 안 되겠지요. 그러나 적절한 비바람을 부모님들의 어떠한 가이드 하에서 좀 맞게 해서 본인 스스로가 그 비바람을 잘 견뎌내게 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한 영역이고, 그것이 바로 이 아이가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겪는 스트레스를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, 즉 백신을 계속해서 맞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이제 애들을 키울 때도
아까 이제 그 얘기가 많았지만은 다시 가면 우리가 애들 키울 때도 옵티멀 프러스트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적절한 그런 좌절이 애들에게는 또 필요할 수 있다. 이 세상이 어떻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 수 있는 세상이겠습니까? 살면서 좀 좌절감도 맛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실패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우리 애들이 발달 과정에서 터득을 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용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또 하나의 방법이 또 될 수 있겠습니다.